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늦은 오후에 커피 한잔 할까 합니다. 8일은 이거 마셨던 커피 같은데, 카리브 블렌드. 그냥 무난한 커피 좋은데요. 네, 오늘은 이거 내려서 마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제가 니트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요거 입고 그 추수감사절 저녁에 형님네 갔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고요. 저희 형님네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또 미국의 뭐 명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추수감사절 때 입었던 옷을 입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옷이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가죽 크로스백인데, 이렇게 크로스백을 메고 추우니까 이거 코스트코 베스트 입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이거는 그냥 페이크인데 되게 부드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녀왔습니다. 예쁘다고 칭찬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져서 조금 어두워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되는 데까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무 받침을 꼈다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과자 몇 가지, 이거 호박 접시 너무 예뻐요. 네, 잘 쓰고 있는데 이게 항상 꺼내서 쓸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접시거든요. 간식도 많이 담고 그냥 메인 디너 접시로도 쓰고 그랬거든요. 커피 한번 마셔볼까요? 이거 전에 마셨던 커피라 무난합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제가 크레이트 앤 베러 언박싱 했잖아요. 호박 코스터. 네, 하얀 호박, 주황색 호박 이렇게 가져왔네요. 요 코스터에는 유리잔이 잘 어울립니다. 참 예쁘죠? 요거는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웨하스. 한국에서는 웨하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웨이퍼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동차 벤츠 있잖아요. 벤츠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뭐라 부르냐면 머시디스. 우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줄여서 벤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사람 벤츠 타, 되게 부자인가 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벤츠라고 모르고요. 메르세데스라고 해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다 미국식 발음으로 변형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발음이 맞는 발음이다 라는 게 아니라 김도 킴이고 이시도 리가 되잖아요. 미국에 오면. 그런 식으로 메르세데스도 머시디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머시디즈를 탄다고 얘기를 해서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했더니 그게 벤츠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 살면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리스가 리스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머시디즈가 벤츠인지는 절대 몰랐죠.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웨이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여행 이야기 여러분께 하고 지난 여행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사진도 좀 꺼내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나무 접시가 필요하네요. 가루가 떨어지네요.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씩 11월 셋째 주 마지막 목요일, 셋째 주가 아니라 마지막 목요일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거의 말일에 가까울 때도 있고 한 일주일 전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요즘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지만 그 금요일 하루에 세일을 한정하는 쇼핑몰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위켄드라고 해서 금, 토, 일까지 그냥 계속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제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또 이제 또 다른 핑계죠. 또 세일을 하는. 그래서 보통 월요일까지 쭉 세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올해 쇼핑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께
올려드릴 만한 그런 딜은 그렇게 별로 찾지를 못했어요. 남편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뭐 주방용품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늘 사고 싶었던 좀 귀여운 접시들, 그런 거 몇 가지 주문했는데요. 대대적으로 알려드릴 만한 딜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당일이 아직 되지 않았고 이제 땡스기빙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흥미로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마다 다 다르겠죠, 문화가. 저는 저만 빼고 저희 남편 시댁 쪽은 다 그냥 전형적인 백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만의 어떤 추수감사절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막 되게 보수적이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의 추수감사절을 즐기고 그렇게 하죠. 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하고 추수감사절을 보내느냐 하는 게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보내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남편하고 단둘이 보낸 적도 있고요. 저희 형님네에 가서 보낸 적도 있고, 저희 큰형님네가 또 와가지고 큰형님네 저희,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여기 덴버에 있는 형님, 네, 저희 둘째 형님의 친정 식구들까지 해가지고 엄청 큰 그룹으로 땡스기빙 디너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그룹부터 대그룹까지 추수감사절을 좀 지내봤는데요.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보통은 터키를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땡스기빙을 보통 터키를 요리하는 이제 메뉴로 정해지는데, 사실 햄을 요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터키를 막 엄청 좋아한다고 하면 항상 터키를 하겠지만, 이제 좀 한 몇 년, 뭐 2, 3년 계속 또 터키를 했다, 칠면조를 했다, 그러면 올해는 햄을 좀 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네가 같은 덴버에 살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살았었으니까 늘 저희가 형님네로 가는 이제 그런 루틴이었어요. 초반에는 항상 터키를 요리를 하셨고, 터키가 막 다리가 막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애기들이 아직 막 4살, 5살 이랬으니까 애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의 닭 한 마리 들고 있는 비주얼이거든요. 그걸 막 이제 아들이 좀 장난꾸러기니까 막 이렇게 사자 흉내 낸다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주버님이 주로 하십니다. 일단 터키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걸 들기도 힘들어요, 사실. 여기서 보통 빅 버드라고 하는데 큰 새죠. 네. 그래서 걔를 염지가 맞을 거예요. 우리가 왜 치킨집에서 염지 시키잖아요. 그래서 닭 살까지 다 맛있게 양념이 배어들잖아요. 그거를 제가 브레이닝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한 14시간 뭐 이렇게 이제 브레이닝을 합니다. 그렇게 된 애를 데려다가 막 이제 슬로우 쿡을 하는 거죠. 오븐에 놓고 이제 오랜 시간을 베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직사가 큰 팬에 렉을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칠면조를 놓고 구워요. 통째로 테이블에 갖다 놓으면 비주얼은 되게 좀 막 먹음직스럽고 막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겠지만, 테이블에 서서 그거를 막 잘라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네는 아주버님이 다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서빙 접시를 이렇게 패싱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 덜어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도 왜 팟럭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씩 다 해가지고 오잖아요. 보통 메쉬포테이토가 항상 필요하니까 메쉬포테이토를 형님네 친정 식구 중에 또 잘 해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해가지고 오시고, 저의 역할은 코리안 에피타이저. 그 추수감사절은 저녁을 이제 정찬으로 먹는 게 메인이지만 거의 하루 종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요리를 막 계속 하고 중간에 간식도 만들어 먹고 쿠키도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추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하고 크랜베리 소스를 또 누군가가 만들게 되고, 펌킨 파이를 사오거나 굽거나 뭐 이렇게 하죠. 제가 커튼을 좀 치고 올게요. 너무 밝아서. 어때요? 좀 낫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정찬을 할 때 다 같이 모여 테이블에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오렌지 주스인가 거기에 이렇게 퐁당 담근 셔베트 같은 거를 항상 먼저 서빙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에도 그게 있거든요. 약간 그게 식욕을
식욕을 좀 촉진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다 먹지 않고 이게 막 터키도 그렇고 뭐 햄도 그렇고 메시포테이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다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큼한 오렌지 샤베트를 중간에 한 번씩 먹어주면 영어로는 팔레 클렌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텁텁한 입맛을 좀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입가심 음식이 돼서 중간중간 이렇게 먹는 편인데 이제 그 고기랑 메시포테이토랑 그 브리셀 스프라웃 볶은 거랑 이런 게 다 이제 준비가 되면 다 같이 먹죠. 아, 그리고 저희 남편은 빵을 구워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이렇게 한 가지씩 담당해서 그 만드는 그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모두에게 감사하는 그런 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 감사절이잖아요. Thanksgiving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님네 가면 꼭 그거를 물어봐요. 올해 한 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약간 어색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말한다는 게.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그거 자꾸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생각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 있고 생각도 하고 말로도 표현하는 그 옵션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음식을 해가지고 갈 때 아, 오늘 또 올해 무엇에 감사했는지 물어볼 텐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해야 할 텐데 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그리고 이제 거기 오신 손님들 중에 좀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위트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참 좋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저희 형님네가 왔어요. 저희 형님네는 워싱턴주에 살고 있잖아요. 덴버에 온 가족이 놀러를 와서 저희 형님네는 조금 더 포멀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땡스기빙 저녁 그 자체 시간에는 버튼다운 셔츠 입고 가벼운 타이하고 그렇게 식사에 임하는 그런 게 좀 더 약간 다르죠. 저희 형님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다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둥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 같이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세요. That's fantastic. Did you get some deliveries today? Oh, you got lots of deliveries. No kidding. I delivered them to your room. Hey, nice. 커피가 너무 식어서 남편하고 얘기하는 동안 식어서 뜨거운 물을 좀 부었어요. 거의 보리차 같은 맛이 나고 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기다려도 안 꺼지네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소식이 있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남편이랑 좀 얘기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남편이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김치찌개 끓여놓을까 미역국 끓여놓을까 말씀드렸는데 여행이 취소됐답니다. 네. 6명이 가기로 한 여행이었는데 2명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고 1월 달로 미뤄졌어요. 주말에 저랑 같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괜찮아요. 남편하고 재밌게 보내면 되죠. 밀린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짬을 또 내보면 되겠죠. 땡스기빙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거 얘기하는 거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해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질문을 적어서 그걸 랜덤으로 픽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러니까 뭐 올 한 해 가장 보람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썼어요. 근데 그게 다 접혀 있으니까 집은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제가 한국 에피타이저를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고기나 이런 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인 고기가 있으니까 가볍게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을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낸 음식이 저희 형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벨페퍼 전. 전은 한국말이죠. 동태전, 호박전처럼. 저희 형님이 그걸 너무 좋아해서 전이라는 이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갖고 다른 손님들한테 이거 전이라고 한국 음식인데 이름이 전이야 전. 근데 전을 이제 한국 완벽한 발음을 못하니까 맨날 천 이래요. 패브릭이 아닌데 말이죠. 간장 소스를 제가 만드는데 항상 2가지를 만들어요. 참기름이랑 깨 많이 갈아 넣고 다진 파에 간장 넣고 설탕 조금 넣고 이렇게 만드는 버전. 또 하나는 똑같은 버전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만들어 갖고 가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이야 이러면 전이 뭐야 이러니까 그냥 베지 팬케이크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미니 팬케이크.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한국에서는 파프리카라고 부르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벨페퍼라고 부르거든요. 컬러별로 다 다르잖아요. 뭐 빨강, 노랑, 오렌지 막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1cm가 넘지 않게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네모나게 다 다져요. 그래가지고 걔를 양파하고 섞어가지고 부침가루랑 물을 이렇게 섞어서 부치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한 입이나 두 입에 다 집어먹을 수 있게. 야채를 많이 썰어야 하고 일일이 이제 크게 넓게 부치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하나씩 부쳐야 되니까 전 부치는 게 좀 귀찮잖아요. 항상 명절에 제일 귀찮은 음식 중에 하나가 전 부치는 건데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컬러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야채를 넣기 시작합니다. 노란색이랑 오렌지색 파프리카에 그래서 옥수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약간 노랗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고 초록 피망이 들어있는 배치에는 완두콩 그 프로즌으로 이렇게 팔잖아요. 그걸 섞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어 갖고 갔는데 내려놓자마자 절반이 그냥 훅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홀랑홀랑 집어먹기 너무 좋으니까. 올해는 그거를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호박전도 부쳐갖고 갔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흐물흐물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도톰하게 썰고 너무 오래 익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호박이 익으면서도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먹을 때 괜찮거든요. 이번에도 세 가지를 만들어 갖고 갔는데 그 음식을 처음 먹어본 사람도 있잖아요. 맛있다고 이거 뭐냐고 어떻게 만든 거냐고 이 알록달록한 이 야채는 뭐냐고 그거 벨페퍼야 그랬더니 신기하다고 막 너무 맛있다고. 그거 말고 저는 저희 형님의 친정 아버지 생일 때 생일 맞으신 아버님 친정 아버님이 물리학자셨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한국이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막 정신 없을 때 미군정이 있을 때였겠죠. 그때 대전에 연구소에 계셨다고 해요. 그 한국에 사셨었으니까 몇 년 동안 그 이제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고 본인이 살았던 그 나라의 사람이 딸이랑 관련 이제 친척으로 엮인 거니까 그래서 저를 항상 되게 예뻐해 주시는데 그분의 생일이니까 제가 너무 또 뭔가 저도 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생일 그 파티 음식을 다 했어요. 그때 불고기하고 잡채하고 그 전 부치고 그 다음에 그 오이 무침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상을 차려드렸죠. 그때 이제 가족 주변 친구들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뜻깊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다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고 추수감사절 때 한국 음식을 이렇게 에피타이저로 해갖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즐겁죠. 그리고 오신 분들도 늘 먹는 추수감사절 음식이 아니라 뭔가 특이한 음식이 있으니까 또 더 인기가 많고 저희 형님네가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지역의 친지를 방문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형님네 말고는 연고가 딱히 없으니까 남편하고 둘이 보낸 적도 꽤 많아요. 저도 남편도 사실 터키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먹기는 먹는데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100%. 이제 안 먹고 대신 햄을 요리했죠. 다 슬라이스 돼 있고요. 그냥 오븐에 넣고 거의 데우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데워야 돼요. 그것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 둘이서 얼마나 먹겠어요. 고기 덩어리가 이만한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썰어가지고 냉동한 다음에 볶음밥에도 넣고 오믈렛에도 넣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한 해에는 그때도 남편하고 둘이 보내게 됐는데 자기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땡스기빙을 하재요. 추석은 아니지만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해물 잡채, 약간 매콤하게 새우하고 오징어도 넣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콤한 잡채랑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메뉴, 그 다음에 그랬던 땡스기빙은 다 제 브이로그에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찾아볼 수 있으면 몇 회 브이로그인지 찾아가지고 그 밑에 더보기란에 참고사항으로 넣어드리고 짧은 클립 몇 개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할게요. 땡스기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의 추석과는 좀 다르게 다 같이 모여서 웃고 즐기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 파트를 나눠서 음식을 하고 누구 한 사람이 다 독박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고 오히려 막 주방이 늘 엄청 북적거려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늘 주방이 미어 터져요. 보통 대여섯 명이 주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스 만드는 사람, 뭐 그거 오븐에 넣어놓은 터키 체크하는 사람, 스토브에서 야채 볶는 사람, 뭐 육수 따라 버리는 사람, 막 그게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한국의 명절에도 조금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영상을 찍었네요. 네, 남편이 중간에 오는 바람에 귀곡산장 그만 찍고요. 무서운 것 같아 좀. 네, 저는 이제 마저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가족을 만나서 편안한 그 마음으로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제 영상 마치고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